존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9일에 제주도에 갑오징어 낚시를 갔다 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주나 여수에서 왕가비를 잡아보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도 제주도를 갔었죠. 두 번 다 로드 테스트를 목적으로 다녀온 것이고, 갑오징어 낚시 실력과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조과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올겨울 들어서 갑오징어 낚시가 아주 핫해지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수온도 올라가고 두 종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제주나 여수에서 왕가비 조항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처럼 전혀 안 가던 분들도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왕가비를 위한 몇 가지 준비사항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드의 선택. 왕가비 로드는 9대1의 뻣뻣한 갑오징어 로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약간 라이트한 문어대를 쓰셔도 좋습니다. 쭈꾸미나 참돔 로드는 이제 벨리의 강도, 그러니까 허리 힘이 부족해가지고 약한 챔질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그 챔질하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분 묵돌에 생미끼를 묶은 삼봉에기를 달아서 60에서 90m 수심권에 내리는 것이 보톡인데, 부드러운 뻘이나 모래바닥을 스치듯이 운영하면서 갑오징어가 붙었는지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떠올려 보면, 툭툭 펀치를 치지 않고 입질 없이 살포시 붙어있는 그런 활성도가 없는 날에는 허리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뻣뻣한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쭈꾸미 때 한치대 같이 허리가 잘 휘는 그런 로드는 채비만 달려있는데도 감각을 좀 무디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갑오징어가 살짝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는 허리 힘이 강한 이런 그 9대1의 갑오징어 로드, 내지는 문어 로드 중에서도 너무 빳빳한 거 말고 좀 라이트한 이런 용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 없으면 광어대를 쓰셔도 되는데, 팁의 액션을 보시겠다고 하면 광어대는 차순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애기의 선택입니다. 일제 삼봉애기, 그 중에서도 보라색 컬러는 붐이 불어서 시중에 없는 수준입니다. 온라인을 뒤져도 찾기 힘든데요. 보통은 유지리 삼봉애기에 학꽁치를 묶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제가 간 날은 보라색 컬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삼봉애기에 묶는 생미끼도 학꽁치를 꼭 써야 되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가장 많이 잡으신 그 상위 그룹에서는 생새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활새우가 아니라 생새우인데 냉동새우를 해동한 그런 제품이 되겠죠. 처음 봤을 때는 언뜻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쓰시는 새우가 삼봉애기보다 커서 머리랑 꼬리를 떼고 몸통만 달아서 쓰시기도 하고, 적당한 크기는 통째로 달아서 쓰시기도 하는데, 시각적으로 좀 더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물론 중간에 새우 모가지가 꺾이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몸통만 써도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갑오징어가 새우를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딱딱한 껍데기를 뜯어가지고 살만 싹싹싹 발라 먹는 것을 또 봤을 때는 껍데기가 차라리 발라진 튀김용 새우 살만 묶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짐작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인데, 생미끼를 묶을 때에는 와이어를 너무 촘촘히 감으면 갑오징어가 생미끼를 씹다가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간격을 충분하게 주고 듬성듬성 감아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로 후반 피딩이 엄청 꺼내신 분이 계신데, 생미끼도 없이 일반 색동애기 그런 걸 가지고 엄청 꺼내셨어요. 근데 왕눈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의 일제애기도 아니고, 뭔가 궁금해서 이제 버려진 포장지를 보니까 평정애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삼봉만 준비하실 게 아니라 일반 애기도 몇 가지 좀 챙겨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간단 채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갑오징어 채비를 검색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매듭이나 채비 방법들이 있어요. 갑오징어 채비의 요지는 단차, 가지줄, 꼬임 방지, 이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삼각도래나 양핀도래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직결로 매듭을 지어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보통이죠. 직결 채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주어부님의 갑오징어 채비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이거 했었는데 까먹었네, 이런 분들은 절대 안 까먹는, 아예 기억할 필요도 없는 간단한 채비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본줄과 스프링 십자구슬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본선 5호, 지선 4호로 사용했는데, 취향에 따라서 본선은 4호, 지선은 3호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십자구슬은 제일 작은 M 사이즈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 십자구슬은 제가 인근 낚시점에서 2,800원에 구매했는데 5개 들어있으니까 한 560원 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싼 건 아닙니다만 채비의 편의성과 꼬임 방지 효과를 생각하면 꽤 괜찮은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아래로 단차를 두고 매듭만 지어주고요. 위로는 넉넉하게 50에서 70cm 이 정도 남겨주시고, 매듭을 바짝 지어주시고,
봉돌 체결 부분에는 12호 핀도레 하나 달아주시고요. 가지줄은 당일 현장에 가셔서 짧은 가지줄의 입질 파악이 수월하다 라고 하면 자르면 되니까 일단은 여유있게 80cm 정도 끊어서 준비해 주시고 핀도레 하나만 달아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월 9일은 선장님 말씀에 냉수대가 유입이 돼가지고 바닥에 엎드려 있다, 단차를 짧게 대충 한 10cm 정도만 줘라 라고 해서 단차를 좀 줄여서 쓴 것도 있고, 뒷자리 잘 잡는 분은 또 거기다가 가짓줄을 또 한 45cm 50cm 요 정도밖에 좀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잡는 분도 계셨으니까 단차와 가짓줄은 이제 현장에서 조절해서 쓰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M 사이즈 스프링 구슬은 백조기 채비할 때도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이 채비 방법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미리 좀 구매를 하셔서 준비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마이 생미끼 채비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10개 들은 게 4,000원인데, 요거 이제 우럭 낚시할 때 채비를 만들 때 좀 사용을 하고 쓸모있는 소품이니까 낚시방 가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왕가비를 처음 가는 조사님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여담으로 드리는 보너스가 2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미끼 에깅 바늘인데요. 제 옆자리에 있는 분이 여기다 새우를 끼워서 곧잘 잡아내셨는데, 특이한 점은 이분만 문어를 2마리 꺼내셨다는 거예요. 혹시 일제 삼봉 애기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미끼 에깅 바늘과 생새우를 준비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이버에 생미끼 에깅 바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2개들이가 2,000원 정도 해요. 길이는 9cm, 10cm 2가지가 있고, 큰 새우를 끼고자 하면 12cm짜리를 준비하시면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손에 먹 안 묻히는 꿀팁입니다. 제주배들은 서해에 비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좀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점심 식사가 없는 배들도 많고 선실도 없는 배가 좀 허다하고요. 그냥 어선에 조업하러 간 것처럼 막노동 뛰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도 2리터짜리 하나를 갖다 놓고 종이컵에다 따라 마셔라, 그런 배들도 많고요. 2리터짜리 생수병을 이용하면 꽤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가위질만 해주면 끝인데요. 갑오징어가 올라오면 애기는 떼서 다시 바다에 내리고 생수병으로 삽질하듯이 쓱 떠서 내 물칸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손에 먹물이나 진액이 안 묻으니까 좀 깔끔하게 낚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페트병을 하나 주워서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저같이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제주 갑오징어 낚싯대, 애기, 채비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반짝이는 그런 아이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좀 무언가 배워봤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복수전을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가나?